자, 이제 예외 처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 더 건너뛰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프로젝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 하시고 이제 자바 프로젝트를 한 개 더 만들어 주세요. 챕터 11이죠. 챕터 11 예외 처리 exception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exception을 하고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 exception이라는 이름은 이제 여기저기 소스에 다 널려 있죠. 널려 있으니까 잘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src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new 하세요. new 하시고 이제 클래스를 만듭니다. 클래스를 만들기 시작하시고, 저희가 그 exception에 대한 예외 그 예제입니다. 그래서 exception example 이렇게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크게 보이니까 이제 볼 수 있으시죠? 자, 메인을 한 개 만들어야 되고요. 메인은 나중에 프로젝트 만드실 때는 메인 한 개밖에 없어야 돼요. 지금은 저희가 메인을 실습하는 하고 이제 쪽 프로그램을 짜느라고 여기저기다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메인이 있는 쪽에서 가서 실행하시면 걔가 우선적으로 실행이 된다. 아시겠죠? 메인이 없는 데서 실행하면 바로 전에 성공한 메인을 실행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메인을 잘못 쓰면은 이제 그 지금 보이는 걸 실행하지 않고 다른 걸 실행하게 되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실행하게 됩니다. 메인 쪽을 메인을 만들었는데 메인이 아닌 쪽에 가서 실행하시게 되면 이전의 메인, 내가 방금 전에 작성한 메인이 아니라 이전에 실행했던 메인이 실행되게 돼 있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메인은 프로젝트 하실 때는 메인은 이제 여러 개를 만들지 않고 한 개만 만들어야 그 메인을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그 메인을 찾을 때 그 프로젝트에서 메인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걔만 찾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내 거까지 와서 테스팅 하셔야 됩니다. 잘 오나 안 오나부터 이렇게 보시면서 테스팅을 하셔야 되고요. 메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을 뭔가 짜서 작성을 하시고 뭐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는데, 일단 데이터 하나 세팅해 보겠습니다. 1번 데이터 세팅을 한번 하시고요. 데이터 세팅을 한 개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연산을 하는데 나누기 연산 하겠습니다. 나누기 0. 그 나누기 0 하면 예외가 왔어야 되죠. 그리고 3번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수하시고요. 실수해서 프로그램이 시작합니다 라고 하게 써놓겠습니다. 여기다가 프로그램 시작 이렇게 써가지고 프로그램 시작을 했고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끝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써놓으시고요. 그 이쪽에서 int 뭐 a equal c 이렇게 써놓고요.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int result 쓰시고 equal a 나누기 0 0으로 나눈다. 그 여기서 예외가 발생이 돼요. 예외 발생 되시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시소를 이용해서 이제 리절트를 찍어요. 리절트를 찍는다. 되셨나요? 이렇게 찍습니다. 됐죠? 네. 실행합니다. 실행하시면 저장하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오리언합니다. 그러니까 오리언할 줄 뻔히 알고 이제 시작은 했어요. 프로그램 시작은 했는데 프로그램 끝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오리언했냐면 여기서 오리언했어요. 1번째 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exception intrude main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메인 하는데 java.language의 arithmetic exception 그 연산 오려놨고 슬래시 by 제로라고 해서 제로로 나누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 오류난 곳은 여기 10번째입니다. 얘는 실행할 때 나눈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컴파일 할 때는 오류난 게 아니라 실행할 때 오류나서 지금 처리할 때 문법상은 맞는데 그게 이제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실행하다 보니까 얘를 클릭하시면 오류난 곳이 여기입니다 라고 이동을 시켜주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엄청 길 때 이걸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동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사용자한테 이렇게 보여준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날 줄 알면은 몇 번 코딩하고 테스팅을 해봤더니 오류가 나요? 그러면 이제 이때 예외 처리라는 걸 합니다. 여기 외외 발생이 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예외 처리를 시작합니다. 되셨나요? 예외 처리를 시작해서 저희가 여기다가 try 이렇게 쓰시고요. try.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정상 처리를 해야 될 거,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거 쓰시고, 이제 try가 중괄호 열고 중괄호니까 리절트를 밖에서 이렇게 찍으시면, 밖에서 찍어가지고 try 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catch. 찍으시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catch. catch. 가로를 갖고 에다가, 여기에 인셉션 중에서 여기 java.arithmetic insertion. 얘를 이제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요런 예외 처리가 나는지 알았으니까 쓰시고 인셉션에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써주시고요. 됐나요? 이러면 요게 오류가 납니다. 얘가 오류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요거 지금 중괄호과 묶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리절트가 오류가 납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result cannot be resolved to variable. 이게 위에다 선언되지 않았다. 아마도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뭔가 가능하지 않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메시지를 보시면 선언이 안 돼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선언이 안 돼 있다. 안에 선언돼 있는데요. 이 선언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트라이에서 선언된 것은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중괄호고 중괄호 사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선언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실행되는 동안에 생기고요. 요 밖으로 빠져나가면 사라져요. 이렇게 없어지는 변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모르겠다, 못 찾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위로 올라가면서 찾는데 중괄호고 중괄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얘네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 되시고, 그러면 여기 리절트에 해당되는 것을 밖에다가 선언을 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서 사용하시고, 여기 선언되어 있는 거는 사용하는 걸로 바꿔주시는 거죠. 사용을 바꿔서 저장하시면, 이제 그 오류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우스 갖다 대서 보시면, 다른 오류가 만나게 되세요. 자, local variable 리절트가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셔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가 되시면 이제 초기화 시켜야 한다. 그러면은 초기화를 무슨 값으로 넣어야 하는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하시고 코딩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 기본값 쓰시면 됩니다. 여기 int죠? int 데이터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0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0으로 세팅해서 사용하시는 걸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해되시겠죠? 물론 이제 -1입니다. 이렇게 세팅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0도 데이터를 사용하면 -1. 그것도 아니면 제일 엄청 큰 숫자, 이런 걸 해서 이제 데이터 없는 거 세팅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그래서 오류를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시면 원래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여기가 지나갔죠? 잘 보시면. 예외는 발생이 했어요. 예외 찍으라고 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 가서 요거 실행하다고 트라이 했는데 여기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예외가 발생해서 캐치 쪽으로 가요. 캐치 쪽으로 갔는데 캐치 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실행을 안 한 거예요. 안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밑에 실행해요. 리절트 실행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것도 실행하고. 됐죠? 0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현재. 그런데 이제 0이 그대로 찍히는 거죠. 데이터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그냥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if 문제여서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자?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때 예외에 일어난 것 좀 볼래? 그게 이제 2점 보시면 print stack trace라는 게 있습니다. print stack trace를 이용해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이제 아까 전에 봤었던 내용. 여기 예외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와 상관이 없이 지범대로 찍습니다. 여기 찍는 거와 여기 찍는 거는 시스템이 틀려요. 여기 찍어서 사용하는 것은. 여기는 에러가 찍고요. 에러 부분이 찍고 얘는 이제 아웃이 찍는 거죠. 시스템.out. 얘는 시스템.out 에러가 찍게 되고 얘는 아웃이 찍게 됩니다.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지멋대로 막 이렇게 동작이 자바처럼 자바에 해당되는 게 멀티스레드가 지원하다 보니까 내가 찍고 있는데 아웃이 막 찍을 게 있다고 하면 막 끼워 넣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순서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프로그램 길다 보면. 그래서 올이 났나 안 났나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지금처럼 이제 아까 전에 봤었던 얘 오류가 지금 이제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는 2.print static trace 사용하시면 이제 0으로 했고, 뭐 12번째 줄로 바뀌어서 여기에서 지금 오류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찍기 위해서 여기를 한번 찍어본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개발자들은 2.print static trace를 꼭 하셔야 돼요. 개발자들. 요거는 이제 개발자들이 보기 위해서 사용한 거고요. 개발자 코드입니다. 오류가 나면 2.print static trace를 하셔가지고 얘가 오류가 뭐가 나는지, 어떤 오류가 났는지 이런 걸 꼭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사용자한테는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죠. 보여주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제 연산 오류가 났는데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해보더라고. 여기다 시소를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 이용해서 지금 현재 연산 오류 발생했다고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시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용자한테는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보여주게 되고 저희가 처리가 이렇게 될 수 있으십니다. 그 요 밑에 있는 게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 밑에다가 실소를 이용해서 그 연산 완료라고 완료라고 한 게 집어넣어 보세요. 하시고 실행하시면 얘가 오류가 났기 때문에 캐치 쪽으로 간 거죠. 여기서 캐치 쪽으로 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됐냐? 예외가 발생하면 아리스메틱 익셉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생성을 해요. 아시겠죠? 생성을 해서 얘 타입과 동일한 캐치 중에서 얘 타입과 동일하게 되어져 있는 놈을 찾아가요. 아시겠죠? 얘 타입과 동일하거나 부모 클래스, 익셉션 클래스도 괜찮습니다. 찾아가게 되는 순서적으로 캐치를 찾았는데, 아, 내가 지금 얘 발생돼 던진 거랑 똑같아 얘가. 그러면 이쪽 안에 들어가서 실행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실행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사용되는 게 파이널리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렇게 실행하고 나서요, 저희가 객체를 실행한 다음에 반드시 실행할 일이 있으면 여기다가 파이널리 씁니다. 파이널리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파이널리 블록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다 시소 쓰시고, 여기는 이제 반드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실행되는 부분. 이렇게 써서 실행을 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반드시 실행되는 부분은 오류가 나든 말든 됩니다. 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외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고 예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발생 안 됨. 그 0으로 나누지 않으시면 되죠. 0으로 안 나누고 여기다가 이제 한 3으로 나눠보자 이렇게. 그럼 예외가 발생이 안 되죠? 되셨나요? 실행해요. 실행하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요. 시작, 연산 완료 됐고, 반드시 실행되는 부분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결과는 3이고, 프로그램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쪽에서 예외가 발생되면 바로 캐치 쪽으로 갑니다. 밑에 거를 실행하지 않아요. 캐치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파이널리 쪽으로 가서 실행이 됩니다. 되시겠죠? 예외가 발생이 안 되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고 캐치는 건너뛰죠. 그 다음에 파이널리. 되셨나요? 네, 정도면 되면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처리되는 게 복잡하니까 여기 연산하는 것을 이제 따로 가져가서 처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연산하는 것이 복잡해 보여서 메소드를 만들게 되죠. 복잡하고 또는 이제 반복이 되면 메소드를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메소드를 한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인이 끝이고요.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여기가 end of 메인의 끝입니다. 메인 메소드 끝이고, 여기 밑에가 end of 클래스의 끝입니다. 메인 밑으로 제가 주석 해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리 잘 잡으라고. 여러분들도 주석 처리를 해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야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어요. public, static, return type은 지금 int 타입으로 연산을 하고 시켜놨으니까 int 시키고요. 예, 나누자 divide 나누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받아요. int 쓰시고요.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게 뭐 리절트가 아니라 a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씁니다. 되셨나요? 예, 연산을 해서 이제 출력까지, 연산 완료하는 출력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여기 트라이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쓰시는 거예요. 트라이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써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처리를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제 리절트 원래는 여기 사용하실 때 여기 int하고 그 오류를 없애려면 int 변수, 리턴 타입의 int 변수를 리절트를 이렇게 선언한다. 맨 처음에는 0으로 집어넣자. 세미콜론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리턴 리절트 이렇게 하신 다음부터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면 이제 오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거 int 타입이니까 얘하고 맞춰준 거죠. 그러면 리절트를 리턴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오류가 없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리턴되는 타입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거의 오류를 내지 않고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저희가 그 내용에서 이제 이렇게 길어져서 타입이 안 맞거나 이러면 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 뭐라고 쓰냐면 이제 a 리절트에다가 리절트 이꼬로 a 나누기 0 세미콜론 써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누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부분이 했고 이제 연산 완료했다고 이렇게 쓰는 거죠. 연산을 완료했습니다. 써서 완료했다. 그리고 리턴 됐죠? 네, 여기 오류를 냈어요. 그럼 얘가 메소드를 호출해서 연산을 해야 되겠죠? 리절트에서 연산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예외 처리를 안 하고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불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드래그 주석 처리할 거를 이제 대충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C 누르시면 이게 주석 처리가 됩니다. 됐죠? 되셨나요? 예. 요거는 예외 처리를 한 건데, 요거는 이제 기본 안에 있는 걸 예외 처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 메소드에서 지금, 메소드 호출로 예외 처리를 만들 건데, 그냥 현재는 여기 리절트에다가, 리절트. 이꼬를 쓰시고요. 밑에 메소드 이름이 뭐죠? 나누기 하자. 디바이드죠. 디바이드. 가로 열고 A 집어넣어야 되죠. A. 집어넣어서 호출합니다. 세미콜론.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는 다릅니다. 메소드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변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전달해서 값은 전달이 돼서 똑같은 값이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이 돼서 여기 A를 바꾼다고 해서 여기 있는 밖에 있는 A가 바뀌지 않아요. 아시겠죠? 얘는 이제 참조형 변수가 아니라 주소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값으로 운영을 하죠. 그래서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갔다 오라고 시켜요. 시켰죠? 네. 나누기를 하셔야 되니까. 되셨나요? 실행하시면 이제 그 오류가 나는지 뻔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나누기 0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잘 보시면 이제 그 오류 난 군데를 다 찍어줘요. 처음 오류 난데 보시면 여기 밑에 33번째 줄 클릭하시면 얘 때문에 오류 난 거죠. 그리고 23번 호출한 데서 이렇게 호출한 데서 오류가 나오고 있고, 얘에서 오류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밑에 나누기 0한 데서 오류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스택 트레이스라는 거예요. 트레이스. 그 연결되어 있는 걸 전부 다 찍어주는 거죠. 내가 경로 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 곳을 전부 다 찍어서 여기서 오류가 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스택 트레이스예요. 그러면 오류가 많이 한 10대줄 100줄 나도 맨 처음 어디서 오류가 나서 이게 표시가 된 거예요. 맨 처음엔 안 돼. 여기 맨 처음엔 안 돼. 여기서 오류 나서 근본적으로 그 밑에 있는 것도 다 오류가 난 거예요. 호출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나면 메시지를 읽어보고 맨 처음 나온 오류,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 중에서 맨 처음 나온 오류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오류가 난 거예요. 되셨나요? 예, 1번 트라이 캐치를 만들 수 있다. 오류 날 줄 아니까. 오류 나네. 그래서 이제 트라이 캐치를 만들 수 있다. 지금 프로그램 시작까지만 됐고 이제 연산 완료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JVM이 자바가 지금 처리하는 오류 방식이에요. 원래 오류 나면 시스템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끝끝내 죽어가면서도 프로그램이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있어요? 오류난 내용을 사용자한테 개발자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얘가 예외 처리를 했다 이 얘기예요. 사용자가 개발자가 예외 처리를 안 하더라도 얘 시스템에서 다 알아서 예외 처리를 해주고 있다. 기본은 저렇게 메시지를 찍는다. 이게 기본이에요. 됐죠? 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예외 처리를 하기 싫고 이제 여기다 내가 예외가 발생되면 이제 던져버려요. throws 컨트롤 스페이스바로 throws,가 있으시고요. 그 예외 처리에 해당되는 거 요거 이제 이렇게 arithmetic expression 던져버릴 거야. 얘가 날 건데 얘를 던질 거야. 이렇게 얘가 안다면 이게 던지지 못해요. 근데 얘가 지금 얘에 오류나면 얘를 던져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잡기 위해서 그냥 exception 해가지고 exception을 전체적으로 던져요. 그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여기에 오류난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라.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얘가 throws잖아요. throw가 아니라 여러 개 던져요. 여러 개.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 던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류난 거를 다 여기다 콤마를 이용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인셉션 이렇게 인셉션 던지면 어떤 거든 전부 다 던질 수 있어요. 되셨나요? 던지면 여기 위에 가보시면 던져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던졌습니다. 던져서 throws 시켰어요. throws 시켰는데 얘가 오류가 안 났어요. 이런 지금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시행해 보시면 계속 오류가 나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디바이드가 오류라 했는데 오류가 안 나네요. 던졌는데 스태틱이라 설마 스태틱이라 뉘에서 보여주나? 이런 경우에 이제 어디서 오류 났냐고 물어보면 이제 컨트롤 그 하시면 여기서 오류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근데 얘는 어리스메틱 인셉션을 던졌어요. 던진 거 맞아? 확실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얘가 던지면 보통 던지면 얘가 오류가 이렇게 빨간색 언더바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인셉션 저장. 이제 나왔네요. 그 아리스메틱 인셉션은 왜 처리를 안 하지? 나쁜 놈 새끼네 아주. 그냥 인셉션으로 할게요. 인셉션 하시면 얘가 이렇게 오류가 났어요. 아시겠죠? 얘가 왜 오류가 났냐고 물어보면 얘는 던지는데 받지를 않았어요. 얘가. 그래서 여기 보면 add throw client 너도 declares 너도 지금 그냥 throw 시켜. 책임 전가 시키면 누가 처리해 주겠지 하고 던져. 두 번째는 네가 서라운드 트라이 캐치 만들어. 트라이 캐치. 이해되시죠? 트라이 캐치 만들어. 그래서 이제 얘가 throw 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트라이 캐치를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강제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장비 연결하는 거는 다 트라이 캐치 만들어야 됩니다. 밖에다가. 그래서 마우스가 되시면 이제 서라운드 트라이 캐치 이렇게 해서 트라이 캐치를 만들자 하시면 이제 여기 2.프레티스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만들어주고 저장하시고 얘를 또 이제 실행해 보시면 컨트롤 F7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여기 밑에까지 전부 다 실행이 된다. 됐죠? 파이널리 만들어서 이제 반드시 실행됩니다 라는 파이널리도 만들어 주시면 이제 이게 프로그램 반드시 실행되는 거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쓰시고 얘가 2.프린트 스택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고 여기 개발자를 위한 코딩 사용자한테는 이제 오류 났으니까 어떻게 처리해라 이렇게 알려줘야 한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예외 처리를 이렇게 사용해서 던질 수도 있고 내가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직접 처리를 하면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사용하셔야 되고 던져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던지면 얘가 예외 처리를 해라 캐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이 디바이드를 사용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